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즘 학교 운동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전남에서만 30개가 넘는 운동부가 해체됐는데요. 교육당국이 엘리트 체육 기조를 생활체육으로 전환하면서 변혁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운동부 해체가 너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갈 곳 잃은 학생들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순천의 유일한 중학교 축구부였던 매산중학교 축구부. 전남교육감 축구대회 중등부에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 있는 팀이었는데 지난해 11월 돌연 해체됐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저희도 모를 때 갑자기 알려주셨어요. 저희는 훈련하고 있었는데 알려주셨어요. 축구 그만둬야 되나 계속. 학교 예산이나 뭐 합숙소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해체를 좀 이렇게 종용을 했었죠. 도교육청에서. 학교 운동부는 이제 그만하자. 거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운동을 계속하려면 축구부가 있는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했던 상황. 다행히 이달 초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사설 축구클럽으로 재탄생하게 됐지만 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순천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서 순천시 축구협회에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갑자기 해체되는 학교 운동부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엘리트 체육 기조를 바꾸겠다며 생활체육클럽 전환 정책을 관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전남에서만 학교 운동부 147팀 중 35팀이 해체됐고 학생 선수는 360여 명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당장 대안도 없이 해체 수순을 밟아 학생들이 갈 곳을 잃는 사례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지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어떤 대안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학교 체육의 대전환기를 맞아 피해를 입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는 금어기로 지정된 갈치가 매일같이 하루에 수십 톤씩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일인데 어민들은 오히려 그 취지와 맞지도 않고 바다만 오염시킨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갈치 조업이 금지된 금어기. 하지만 여수 앞바다에선 죽은 어린 갈치들이 무더기로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를 본 갈매기 떼가 달려듭니다. 여수에서만 20여 척의 배가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이처럼 어린 물고기를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물고기나 금어기로 지정된 물고기는 잡히더라도 바다에 방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업 도중 고기들이 곧바로 죽기 때문에 죽은 고기를 바다에 버리게 된다고 어민들은 말합니다. 깔치, 고등어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고기를 마지막에 올리기 위한 작업을 했을 때 거의 생명력. 정치망 어민들은 어업 방식의 특성상 보호 어종까지 뒤섞여 잡히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고기를 지속적으로 바다에 버리게 되면서 어장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60톤 정도 하루에 버려지는 셈입니다. 이게 심각한 바다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포획이 제한되는 어린 고기까지 사료의 원료로 팔려왔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어린 물고기가 사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점점 이제 안 잡는 걸로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져 갈 것인지 그런 초입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남획을 줄이기 위해 정치망 어업 방식을 일부 바꾸는 근본적인 방법까지 고민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수부와 어민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논란에 대해 보도해드린 적 있죠. 이번에는 시장 군수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단체장들 4명 모두 1주택자였지만 여수와 광양시장 또 고흥 군수는 그 한 채를 지역이 아닌 서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내 지자체장들의 부동산 가운데 주택 보유 현황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권오봉 여수시장의 경우 서울 동작구에 아파트가 있고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에 주택을 겸한 복합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현복 광양시장과
송기근 고흥군수도 각각 서울 마포구와 강남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장 모두 1주택자로 확인됐는데 허석시장을 제외하고 서울 아파트 보유자였습니다. 특히 민선 7기 취임 이후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 값이 적게는 7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2억 6천여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구입 경위와 처리 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여수, 광양, 고흥 지자체장 모두 공무원 재직 당시에 파견 근무와 발령 등에 따른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면서도 현재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어 아직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오봉 시장의 경우 퇴임 후 여수 거주를 위해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반면 정현북 시장과 송기근 군수는 지역 내 주택 구매에 대해 향후 검토하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자체장들의 내 집 마련 실현을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검증과 세무조사 의뢰 등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이들이 앞으로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지 주목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주택과 토지를 합한 본인 명의의 부동산 보유액을 집계한 결과 정현복 시장이 15억 1천여만 원, 송기근 군수가 9억 8천여만 원, 권오봉 시장이 5억 1천여만 원, 허석 시장이 2억 5천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정수입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GS칼텍스는 어제 여수 장도를 예술의 섬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여수 장도에 오는 2023년까지 5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예술광장과 정원, 숲길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말 실시 설계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수 장도는 GS칼텍스의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현재까지 모두 30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제작을 지원합니다. 영화 명량에 이어 한산, 노량 등 두 편의 영화 제작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주 촬영 무대가 될 전라 좌수영의 실내 세트장 설치를 비롯해 8개 시군에서 이뤄질 촬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촬영장 제작비로 5억 원을, 여수시는 부지 임대료 등 11억 원을 지원하고 제작사인 빅스톤 픽처스는 전남 업체를 활용하고 특별 시사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올해까지는 대면 수업뿐 아니라 원격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대면 수업으로 전면 전환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의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은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업 방식을 고심하고 있고 성적 평가의 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 골프 모임을 가진 전남 지역 공무원들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 지난 4일 영암의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도청 공무원 3명과 영암군 공무원 7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등 위반으로 어제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된 공무원 골프 모임에 참석했던 영암군 금정면장 A씨는 지난 1일과 2일 광주 고시학원에서 광주 127번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 8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자가격리 규모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남 26번째, 30번째 확진자와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증가하면서 전남에서는 모두 1,064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이 가운데 814명은 해외 입국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순천과 강진 의료원의 여유 병상도 90개를 확보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남을 찾는 관광객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면서 오히려 관광객이 급증한 곳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휴가철에만 44만 명이 다녀간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 올해는 아직 정식 개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애들도 막 뛰어놀고 싶고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해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 없는 데를 좀 찾아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전남을 찾는 관광객은 매달 300만 명 안팎씩 줄어든 상태.
지역별로 편차가 큰 가운데 도내 일부 휴양지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의 경우 올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증가한 111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진의 주작산 자연휴양림도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뒤 문을 열자마자 평소보다 67% 증가한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데다 상대적으로 청정한 전남의 이미지가 도시 밀집 지역을 탈피하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불러왔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상당히 지금 청정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홍보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코로나19 속 맞이하게 된 휴가철. 철저한 방역 대책은 물론 전남만의 차별화 전략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제 여수시 여수 세계박람회장 앞 해상에서 몸 길이 180cm 정도인 상괭이 사체가 떠오른 것을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상괭이는 국제멸종위기 보호동물로 포획은 물론 유통과 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데 여수 연안에서는 올해만 상괭이 6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14개월 만에 1위 자리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내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6월 시도지사 지지도 평가에서 김 지사는 전달보다 4.2%포인트 하락한 68%를 얻었고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70% 지지도를 기록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장서궁 도교육감은 6월 직무수행 지지도가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했지만 14개월 연속 전국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이 농협 등이 선관위에 위탁해 실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농협 등 공공단체 회장 선거는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방법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고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에 한정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중앙회장 선거는 임의의탁으로 규정돼 기부 행위 등의 불법 선거를 처벌할 근거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남도가 낙지 자원량 확보를 위해 여수와 고흥지역에 고밀도 양식 시험어장을 확대 조성합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14년부터 도내 16개소 101헥타르 면적에서 낙지 목장을 조성 운영해 서식량이 5배에서 8배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면서 올해부터는 시험어장을 확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